네, 첫 번째 순서는 집중 분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결국에는 그 관세 전쟁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섹터를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오늘은 관세 무풍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디어 엔터 쪽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엔터를 커버하고 계시는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우리가 좀 섹터를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개인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쪽을 좀 투자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입김 그리고 국내 수출도 좀 둔화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이 아무래도 제한적인 조금 전에 계속 짚어봤던 뭐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 이런 쪽을 보는 게 안정적일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오늘도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는 이유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경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로운 게 무엇인가? 이걸 찾다 보면 당연히 관세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엔터 이쪽을 올해 좀 특히나 이런 트럼프 행정부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에 매우 적합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와 엔터 사실 관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거의 뭐 영향 안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엔터 같은 경우에는 고연차 아티스트들이 또 활발하게 활동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는 또 중국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재정 지출의 대폭 확대도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3월 당장 한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좀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고 기대해도 괜찮은 대목일까요? 예, 그래서 일단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이제 경기 부양을 좀 하는 이제 움직임이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양회 앞두고 기대감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가장 기대되는 게 이제 과거 이제 암묵적으로 한한령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우리가 몸에 느끼게끔 좀 이렇게 좀 해제되는 분위기.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 비자 없이 무비자로 중국 본토를 갈 수가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제 그동안 한동안 꽤나 막혀 있던 엔터 미디어가 중국 본토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작년 말에 좋은 소식이 나왔던 게 우리나라 상장사인 디어유가 서비스하는 버블 서비스가 디어유 버블 서비스가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함께 올해 1분기 말이나 2월 초쯤에 중국 본토에서 공식적으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정식 오픈을 합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이게 중국의 경기 부양과 맞물려서 이제 암묵적인 한한령 해제 그리고 한중 관계 정상화 이래서 한번 제가 봤을 때 중국 본토의 소비 진작에 관련된 수혜를 또 우리나라 엔터 미디어 이런 쪽이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 미디어 쪽은 중국 쪽의 소비 진작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약간 분위기가 완화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할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동되어 있는 섹터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AI와 또 본업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게 사실 네이버잖아요. 네이버 쪽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딥시크 충격 이후에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4일에 샘 올트만 CEO가 방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카카오와 또 오픈 AI 간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네카오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한때 국민주였던 네카오가 엄청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그 네이버 카카오 주가를 보시면 특히 카카오 보시면요. 오늘은 정말 카카오가 이렇게 하루에 8% 오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AI와 네이버 카카오의 본업과의 연동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경영진이 총동원해서 네이버의 본업과 AI와의 이런 본격적인 연동 서비스를 올해 25년도 이제 한 중순쯤 본격화할 거라고 발표를 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면서 이미 주가가 한번 올랐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특히 이제 딥시크가 나온 이후로 오히려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AI와
화할 수 있고 특히 샘 올트먼 CEO의 방안을 앞두고 더더욱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AI가 붐이었다가 AI 다 좋은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투자 비용 많이 들어 했다가 오히려 딥시크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겠네 이러면서 오히려 저는 이런 시기엔 우리 네이버, 카카오 같이 관세도 무관하고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AI와 본업과의 연동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카카오 같이 이제 샘 올트먼 이제 그 CEO도 방한이 하면서 콜라보가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정말 네카오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카오에게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관세 무풍지대 그중 하나의 섹터인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네카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엔터 쪽 아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엔터하면 뭐 대표적으로 빅4 얘기를 해야겠죠. 양호한 실적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제 그 고연차 아티스트들 BTS나 블랙핑크의 완전체 복귀도 있고요. 그리고 저연차 IP도 흥행하는 등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빅4도 4개를 다 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만 딱 고른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딱 하나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25년도는 엔터를 바스켓으로 다 담으라고 일단 모두 담아도 된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다가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잖아요. 네. 뭐 하나 탁 집었는데 그게 제일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근데 저는 25년도는 24년도 대비 모든 빅4 엔터사의 실적과 모멘텀이 다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못지않게 이 연예 매니지먼트 엔터사 특히 빅4는요 물론 이제 좀 비율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고루고루 일단 담으라고 일단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그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그만큼 엔터주에게 있어서도 올 한 해가 굉장히 뜻깊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빅4는 바스켓 매매를 권장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사와 함께 하이브의 위버스나 앞서 말씀해 주셨던 디어유 같은 쪽들 특히 이 팬덤 플랫폼의 약진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게 매출을 이제 많이 또 가져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디어유와 중국의 텐센트 간의 시너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볼까요? 그래서 일단 이게 왜 기대가 되냐면 일단 중국 본토에서 공식적으로 일단 진출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아티스트들은 중국 본토에서 뭔가 중국 본토 현지의 팬들과 오피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디어유 버블 서비스 중국에 입점을 해야만 됩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 기대되는 게 이제 올해 1월 말 2분기 초에 공식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 중국 현지에서 유료 가입자를 모집하는 걸 텐센트 뮤직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중국 현지도 뭐 가수나 배우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 많은데 그 아티스트들의 디어유 버블 플랫폼 입점을 하는 것도 텐센트 뮤직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텐센트 그 디어유 버블 디어유 버블이 중국 본토에서 국내와 비슷한 수준의 월 구독료로 하기 때문에 저는 얼마만큼의 과연 유료 가입자를 실제로 모집하느냐 이게 향후 디어유와 그리고 실적과 주가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그렇다면 뭐 위버스나 디어유 같은 쪽들은 이제 가입자 얼마나 모집했는지 그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긴 했지만 3도 뭐 상반기 중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얼빈 흥행 있었고 SBS와 넷플릭스의 그 파트너십 체결 같은 것도 있었고요. 미디어 업계 판도 변화 속에서 이쪽도 이제 추세 개선된다라고 기대해도 괜찮을지. 아무래도 워낙에 제작사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IP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좀 압축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디어, 특히 드라마 제작사들은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트리 중앙, 그러니까 콘텐트리 중앙은 산하의 스튜디오 룰루랄라라고 가지고 있죠. 이렇게 두 개를 좀 압축해 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좀 그 드라마 제작사들이 많이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중소형 제작사들이 많이 좀 재무적으로 힘들거나 좀 심지어 파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본토가 다시 열리면요. 그런 과거에 왜 한한령 이전에 우리나라 뭐 흔히 말하는 대작 드라마 하면 중국에서 동시 방영하고 막 엄청난 금액으로 판권 판매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정작 중국 본토 그 시청자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역대급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산하 스튜디오 룰루밖에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 본토가 다시 열렸을 때는 이 두 회사들의 수혜가 기대되고요. 또 이게 되면은 그 OTT양 판매에 있어서도 중국 본토는 글로벌 판매에서 예외입니다. 중국 본토와 글로벌 판매가 예외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양 OTT 판매라는 또 하나의 수익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요 두 개,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츠의 중앙, 요 두 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P 파워 자체가 또 아무래도 주가 차별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디어 콘텐츠주 안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궁금한 게 저희가 오늘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 콘텐츠 다양한 섹터를 다뤄봤는데 그중에 최선호주가 좀 궁금하거든요.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미디어, 엔터 쪽 최선호주 각각 골라주신다면요. 예, 일단 소프트웨어는요, 솔직히 네이버, 카카오 딱 두 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뭐 하나보다 요건 좀 고루 담으라고 말씀드리고 두 개 싶습니다. 다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예.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좋았고 오늘 이전까지 네이버가 좋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두 개 다 시총도 그 업종 그 전체 시총 상위권이기 때문에 요건 좀 고루고루 네. 바스켓 개념으로 담으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입니다. 이유는 일단 네. BTS가 모든 멤버들이 이제 올해 한 중순 정도까지 군 복무 완료하고 네. 올해 하반기부터 드디어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그러면 또 그동안 이제 하이브의 발목을 잡았던 뉴진스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BTS 완전체 그리고 기존의 아티스트인 뭐 세븐틴, 투바투, 르세라핌 이런 데도 건재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신인 그룹도 국내에서 약 한 3개 정도 일단 데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위버스 같은 플랫폼도 유료화가 일단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는 실적과 모멘텀 모든 측면에서 하이브를 가장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고루 담아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엔터는 사실 뭐 바스켓 매매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지만 딱 하나 고르자면 실적과 또 모멘텀까지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하이브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